87화가 시작을 하고요. 경북 영주, 영주에 서원이 있군요. 그 시병숙님이 나오고 이제 과거 자료가 나오는데 처음 등장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석탑 앞에서 바램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이 달랐어. 나는 영숙님이 대단히 어떤 마음의 상처가 크고 피해의식이 있는 면이 보이고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숙님이 또 그렇게까지 특별한 돌싱이었던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뒤로 나오는 이제 나는 솔레 나왔던 돌싱 분들이 다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돌싱 글즈 뭔가 이 나솔의 돌싱들 편들이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치, 어떤 고난이 와도 저만 바라봐줄 남자를 찾게 해주세요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항상 나를 지켜봐줄, 나를 내 곁에 있어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뭔가 함께 해나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석탑을 돌 때 그 말 자체가 자기 연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건 이혼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상처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40살이고 돌돌싱이었었죠. 이게 두 번, 6급 공무원이고 20대 한 번, 30대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두 번 이혼을 했다 이러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20대 한 번 하고 상처받고 10년간 그거를 좀 돌리려고 그 상처를 안 물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했던 결혼이 또 실패로 다가왔으니까 20대 때부터 지금 40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이 전부 그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실패감에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됐을 것 같아. 그냥 단지 그냥 두 번 이혼 이게 아니겠지 실은.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오히려 더 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시도했던 거가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내가 실패한 걸 다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숙님은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것보다도 내 삶에서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돼버린 거지. 남들은 1차 시기에 다 통과하는 그런 거를 나는 지금 2차 시기, 3차 시기까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이 더 대단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자신이 더 문제라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지 이때 두 번의 이혼하고 10기 당시에는 어떤 연민이나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속 안 상하게 잘 살고 싶지 저런 것도 20대까지의 영숙님은 부모 속 썩였을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해오고 쭉 살아왔을 분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실패하고 상처 추스르고 한 번 더 했더니 또 그러니까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문제라고 하면 또 조심스러워서 누군가를 만나기 싫지만 또 내가 이런 문제여도 자기 피해의식과 자기 혐오가 또 같이 깔리니까 이런 나여도 감싸줄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결국 그게 또 겁나는 거거든. 겁나면서 원하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지. 근데 되게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서 뭐 12명의 그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또 이렇게 이혼이라는 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혼을 했다고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냥 너무 혼자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본인이 그 안에서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입장에서는 슬프고 괴롭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는 나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어. 어떤 보수적인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손풍기님이 같이 데리고 나간다고. 내가 나갈게 잠깐 일어나니까 자기가 이제 위로하겠다고. 이때 그 손풍기님이 약간 그 어깨뽕이 찼었어. 내가 자상한 남자라는 거에 스스로가 살짝 취해가지고 연애 경험도 없고 치료는 거의 모쏠급이면서 자상한 남자로서 스스로가 최면에 걸려서 취해가지고 저기서 내가 위로 한번 해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그거에 취해가지고 울던 영숙도 영수 오면 눈물을 뚝 그치죠. 그때 영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상한 남자의 모습이 갑자기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20대, 30대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싶었다고 나오는데 나는 저게 참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거는 보통은 그렇거든요. 뭐만 해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만 해서 후회하는 거야. 공부만 한 사람은 좀 놀 걸 하고 후회하고 놀기만 한 사람은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지. 그러면 영숙님은 이혼만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기억하지 않아. 그 안에서의 행복이나 이런 거를 다시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행복에서 본인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 후회라는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은 항상 곁에 있거든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게 그래. 그 안에서 자꾸 느끼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내가 항상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 꽂혀 있는 책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사랑과 의지 뭐 이런 책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운명이라는 책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 책을 제가 되게 힘들 때 읽어서 그런지 저게 이제 아우슈비츠에 살던 소년, 15세의 소년이 쓴 그냥 뭐랄까 행복한 일기 같은 책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람이 살았었고 그 안에서도 행복이 존재했다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논란이 됐었던 작품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노벨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은 게 처음에 어디서 읽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눈병이 나가지고 격리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리되니까 무슨 막 길에서 밥 먹고 막 이래야 돼. 막 사람들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서 그 격리된 상태에서 그 의무대에 빨간색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책? 이래서 빨간 책이면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 그걸 보고 그 상황에서의 나와 굉장히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죽음의 수용소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운명은 그 소년의 입장에서 써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고 나한테는 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도 인간이 살고 어디에도 행복이 존재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제가 아까 투견 부부나 이렇게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안타까워요. 아무튼 그래서 이 행복도 같은 것 같아요. 결국 20, 30대에 잃어버렸던 행복이라고 하면 저게 행복한 어떤 순간 저게 이제 문제인 게 물론 저 말은 영숙님이 직접 한 말은 아닌데 결혼해야만 행복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불안은 조건부 행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불안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저게도 20, 30대 잃어버렸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실은 잃어버린 이유는 이혼 때문에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지금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게 조건부 행복이라고.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다 행복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 안에도 의미가 존재하는 거지. 이혼했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결혼을 더 선택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그냥 한 번 실패했다는 생각에 그 실패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혼밖에 없다. 나는 지금 내가 괴롭고 불행한 이유는 이혼해서였다. 라는 생각 안에서 그냥 딱 갇혀있는 상황 같아요. 협찬 성형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됐다. 오케이. 그러면 기사도 협찬이었을 수도 있겠다. 기사도 그 병원에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내는 뭐 그런 기사였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행복을 찾아 솔로나라에 찾아왔지만 그렇게 혼자가 돼서 떠났던 그렇게 이제 이뻐졌는데 이제 이뻐져서 자신감을 찾는 건 물론 좋죠. 뭐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이뻐지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길이라면 길이겠지. 근데 이 나는 솔로에 나와서 이렇게 나솔사기에 다시 나오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외적인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 시선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게 바로 전기수에서도 나는 13영철 예전에 조금 뭐랄까 나이 좀 노안이었어도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물론 지금도 멋있었지 난수저 영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탈모냐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남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게 나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외적인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거 그런 게 나는 솔로에 출연하고 나서의 부작용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초연해져야 될 것 같아. 연예인들이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참 그래서 힘든 일이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게 감당하기 좀 어려울 일이려나?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애초에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물론 저런 변화에 내면의 변화까지도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숙님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10기에 아는 지인들이 둘이나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좀 더 내려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모를 바꿔서 자신감이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따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직까지는 그 10기 때보다 훨씬 더 밝고, 10기 때는 그냥 처음에 나중에 이제 막 울고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긴장이 있었긴 했었어. 그때도 이제 긴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아직까지는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10기 세 분만 나오길 바랬어요. 이게 10기랑 16기 분들이 조합이 되면 22 영숙이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22 영숙이랑 16 순자님이랑. 그러면 10기 분들이 좀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당히 운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각각의 개성을 정말 딱 꽂힐 수 있는, 물론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10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자기 시장은 있어. 그게 실제로 이성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좁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영숙님은 외모도 훌륭하시고 직업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없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게 또 지금 뭐 10영자나 또 22영숙이랑 이런 분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뭐 16순자도 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10기 분들만 딱 나오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뭔가 그렇게 같이 되면 이분들도 그 안에서 좀 현실적인, 그 모쏠 기수처럼, 모쏠 기수 때 레슬러 영철님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16영자님이 그때 16기 때 그 중간에 이제 패널로 거기서 이제 그 방청객으로 빠지시면서 활약을 안 하셨었죠. 뭐 결정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매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서로 각각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능성 있게 모아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기수를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니까 10기수 분들이 병풍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 사람 인연이라는 건 마음이 또 누군가한테 갑자기 꽂힐 수도 있는 거고, 시정숙님 발언은 이렇게 듣고 살짝 이거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제가 뭐 정숙님이랑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여도 진짜 연인이 되려면 예뻐해 주겠지. 근데 영숙님은 여전히 수동적인 면은 남아 있네요. 그날도 닥쳐오는 강풍에, 태풍에 맞서줄, 내 옆을 계속 지켜줄 사람을 찾았었는데, 그거에 그래도 근접했던 느낌의 분이 16영식님 같은 분도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근데 자신감 넘치고 이런 거는 그 10기 때보다 훨씬 좋네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영숙님이 어떻게 보면 더 초연해지고 마음이 밝아졌을 수도 있겠지. 이제 다만 그냥 긴장이 풀려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 내면의 어떤 자기혐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영숙님도 22기 돌싱들 결혼하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22기에 옥순하고 경수님도 뭐 결혼할 것처럼 막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22기 광수 영자 커플은 참 어떻게 보면 잘 만났지. 광수는 몰라도 22 영자님은 딱 한눈에 보이는 그런 매력은 아니었잖아요.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난 지역.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지역에서 났든 선진국에서 났든,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개발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기업에다가 팔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뺏기느냐도 당연히 뭐 다 다르고, 그 사람 인생이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역이라고 나오는, 그때 그 연구를 한번 보고 살짝 좀 허무하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것도 그러니까 운이잖아. 결국 운이 굉장히 큰 지분이지. 그래서 엔딩에 웨딩 사진이 나온다면 그건 저입니다. 그렇게 결혼의 꿈을 안고. 근데 이것도 약간 걱정되는 포인트다. 영숙님이 20, 30대를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와, 지금 물론 결혼을 꿈꾸니까 나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여기서 이제 새로 오셨구나. 그렇지, 진정성 있으니까 그렇게 또 울고 나 퇴소할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솔로 10정숙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직업이 많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부동산 경매랑 23년차 미용사. 근데 지금 헤어숍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곱창집 사장.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경제력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재산도 많고, 재산은 아파트 4채, 건물 하나, 땅 조금.
그러니까 확실히 공략 시장이 다르죠. 아,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저게 10기가 좀 오래돼가지고 나는 저거를 13영숙님이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13영숙님은 저거를 패러디한 거였지. 누구보다 여자로 바라봐준 10영수라고. 근데 그때 결국 이렇게 여자로 봐주고 다정하고 하면서 정숙님의 갑옷 속의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영수 덕분에. 손풍기님이 손풍기로 그 갑옷을 살짝 날렸지. 그 정숙님이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좀 마음이 여리고 여린 거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실리를 그닥 추구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이게 그래서 아마 상철님도 좀 그런 표현을 했을 텐데, 자기가 왕인가요라는 표현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되게 여린 소녀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만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결국 그쪽에서 응답을 하지만, 이제 처음에 저렇게 괄괄하고 리더십 있는 거에서 좀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이 여린데 그 여린 부분을 영수가 공략을 했죠. 뭐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는 하나만 해, 나는 99개를 하려니까. 그때 정숙님이 갑자기 마음이 촥 녹으면서 그랬었는데, 그 뒤에 동생들에게 영수가 서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여자 정숙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리더 정숙이, 왕 정숙이 나타나면서 이제 언성 낮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영수 씨가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의 모쏠에 가까운 사람이 이성을 많이 만나본 중년들 있잖아요. 끝사랑에 나오는 그런 분들 같은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얼핏 보면은 되게 자상하고 멋지다라고 하지만 뭐야 서툰데? 이런 느낌이 들죠. 재밌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10기가 재밌었어. 10기 분석도 상당히 입체적이었고 캐릭터도 입체적이었고, 요즘에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감추고 학습이 많이 돼서 나오시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어요. 10기가 상당히 재밌었던 기수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피형으로서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16기는 뭐랄까 너무 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이제 뭐 조개 같은 거 한번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걸리나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생하면은 한동안 조개 못 먹잖아요. 또 손풍기님께서는 한동안 조개를 못 드시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정숙님도 차분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숙님의 저런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손풍기님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어. 그런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물건을 보고 있다가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손풍기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연애를 안 한 모쏠에 가깝고 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던, 근데 이제는 아니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게 강했어도 그렇게 막 가부장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경험이 없으니까 손풍기님도 나가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김치찌개 이슈가 나왔었죠. 아, 저기서 진짜 저스트 모먼트라고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성 낮추세요라고 하고, 맞아, 다들 좀 취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영수는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자상한 남자로서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래갖고 안 하던 가자, 내가 한마디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상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는데, 이성에 대해서 보니까 눈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선을 넘은 거야.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왕언니에게 혼이 났죠. 방에 들어가서 영수님이 이제 다시 자존감이 확 무너지니까 그랬었겠지. 그렇게 이제 불시에서 끝나버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영수님만 있었던 거 아닌데 상철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인연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때 뭐 후로 저도 들은 건데, 그때 정숙님도 뭐 바로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라이브에서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헤어졌겠지. 헤어질 수 있지. 안 해본 사람은 머리로만 상상하고 드라마에서 봤던, 그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샤랄랄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걸 하면은 이성이 반하는 거를 봤어.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서툴러서 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상대의 어떤 반응도 기대를 하고,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그대로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경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경악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했어. 근데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고 띄엄띄엄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 회피형이구나, 나는 불안형이니까 회피형이랑 잘 맞겠지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해. 그냥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요리를 많이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남자한테만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아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대화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 정숙님은 지금 어쨌건 연애하고 결혼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꼭 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연인을 찾으러 나온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여기서 요리장으로서 그런 헌신을 굳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동생들 챙기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내 남자다 싶으면 먹고 싶은 요리를 그때 해줄 생각인데 곱창 전골을 가져왔어. 혼자 나가지 않으리라 하면은 근데 정숙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쨌건 그 안에서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점유율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 지금 경쟁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차라리 정숙님은 거기에서 더 유쾌하고 이렇게 막 재밌고 그리고 뭐 다 이끌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건 뭐 그냥 굳이 해석하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거는 정숙님이 여린 사람이고 스스로를 센 언니로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그냥 그 스스로의 갑옷이라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게 전략상으로 정숙님이 뭐 다른 분하고 똑같은 장점이다. 그러면 경쟁에서 지금은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각오는 좋습니다. 근데 정숙님이 영숙님을 못 알아보고 존댓말 써. 여기로 가는 거 맞나요? 근데 저쪽에서 일로 와 하고 반말하니까 누구세요? 근데 금방 익숙해지죠. 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으니까 이제 겁나 이뻐졌다고. 근데 진짜 저런 느낌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약간 정확히 대칭은 아닌데 남자가 레크레이션 강사 같단 말이에요. 딱 처음 만났는데 연륜이는 레크레이션 강사 같아. 나이도 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재밌고 약간 아재 개그가 중간중간 섞여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성으로 보일까? 안 보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차인표 정도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차인표. 그러니까 이게 주선자 느낌이지. 거기서 이제 참가자는 아니고. 근데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진 않아. 있어. 그러니까 정숙님 같은 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도 정숙님을 보고 굉장히 이상형이라고 했어. 정숙님 스타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인데 왜 그래도. 그냥 좀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만 보려고 그래. 저런 유쾌하고 리더십 있고 오지랖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요. 없지 않아. 이게 무조건 다 싫다는 아니거든. 근데 만약 그런 리더십 있고 저렇게 밝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지, 정숙님이. 근데 이제 그런 여성을 원하는 남자가 여기 없다. 그러면 정숙님은 또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숙님은 말 그대로 정숙님을 원하는 시장에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숙님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예를 들어서 22 영숙님처럼 그런 표현을 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성적인데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텐션이 낮은 사람은 정숙님을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성적인데 내면에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 그게 충돌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에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그게 포함돼야지. 그냥 내성적인 것만으로는 안 돼. 그게 들어가줘야 돼. 22 상철? 그치. 이게 진짜 그냥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정말 재밌다, 신난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랑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예를 들면 정숙님 같은 분,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밥 먹고 집에 오잖아? 집에 자려고 딱 누우면 정숙님이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머릿속에서 돌아. 이게 말하면서 이게 말씀을 워낙 세게 하고 임팩트 있게 하시니까 자려고 누우면 정숙님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도는 거야. 실제로 만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 좋은 사람이 좋은데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자극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가끔 가는 그런 곱창집의 사장님이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가가지고 이제 뭐 술도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아유 사장님 왔어요? 하면 뭐 한 잔 하면 또 아유 왔어요? 이렇게 한 잔을 기울이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뭐 아주 친밀한 사이로 이제 친구로 지낸다거나 이제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성향이 맞아야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아무튼 정숙님 그래도 나와서 뭐 너무 반가워요. 정숙님은 그냥 텐션이 좋은 걸로 끝 이게 아니라 텐션이 좋은데 저렇게 뭔가 분위기를 이끌고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약한 부분 아니면 스스로 어떤 그런 여린 부분을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걸 또 그냥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숙님이 막 SNL 이런 걸로 뭐 활로를 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영숙님을 알아보고요. 아니야. 근데 진짜 이게 정말 그 성향의 차이야. 정숙님이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저걸 고쳐야 된다. 오히려
정숙님이 저걸 고치려고 하는 순간 정숙님이 가진 무기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정숙님한테 이제 너무 매력을 크게 느껴가지고, 그 친구가 원래 이렇게 막 부탁 이런 거 하는 친구 아닌데 부탁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정숙님의 텐션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면서 어유 환장한다 환장한다 이러면서 리액션이 아주 훌륭하군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선명하고 뚜렷해졌다고 이런 얘기는 평소에 좀 하지. 그래 뭐 그 협찬 성형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패턴 인터럽트지. 상대가 예측하는 그 패턴을 깨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기술, 최면의 원리기도 하죠. 그게 장점으로는 상대가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당황시킴으로써 그 통제에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인데, 단점은 너무 많이 쓰면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걸로 불편하다 분석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결국 분석이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컨텐츠가 이래 지금 실은. 이게 뭐 정숙님 드립이나 뭐 우리 드립이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좀 뭐 분석한다고 하면 또 애매하고, 이런 말을 갖고 뭐 어떻게 깊이 파고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런 말을 방송에서 이제 주고 받는다고 저런 걸 어디 가서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저거는 그냥 정숙님이니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정숙님은 자기가 쌓아놓은 브랜드와 자기의 무기라는 측면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잃을 게 없어. 그리고 정숙님은 그동안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쿨하게 말하고 나 여기 고쳤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저런 걸로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고 그게 공격이라고 사람들은 느끼지 않는 거야. 대부분의 정숙님 사람들은 저거를 보고 저런 얘기는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모임에 가서 뭐 성형한 사람 그거 눈 저분 하신 것 같은데 자리 잘 잡았네 뭐 그런 말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날로 원수가 한 명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원래 저 언니는 그런 언니, 저렇게 말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나 이런 거, 아니면 손이 큰 언니, 아니면 항상 뒤에서 챙겨주는 언니, 아니면 그냥 뭐 뒤끝 없는 언니, 그렇게 브랜딩이 돼 있거든.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서 또 포지셔닝을 하고 그런 사람인 척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포지셔닝이 스스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지. 이거 반응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성형하신 거예요? 성형하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뭘 해도 애매해.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는데 모르겠는 정도. 그래서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영숙님은 그 정도는 또 아니지 않나?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제가 뭐 13 순자님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멀리서 보니까 모르겠다. 너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리뉴얼해서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이 그 정도는 또 아니지 않나? 성형을 하면 사람이 이 성형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자기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 줄 알아. 그냥 그렇죠. 근데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내가 이게 원래 이랬고 조금 그냥 인상만 좀 달라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정숙님한테 그 정도 아니니까 좀 적당히 해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살도 조금 빠졌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성형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살 빠져서 나의 순수 노력으로 이뻐진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해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정숙님은 아니야, 살 빠진 것도 있지만 너 성형해서 그래. 얼굴이 다르다니까. 너 성형해서 그러고. 그 창과 창의 대결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정숙님이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나는 출연하고 마이너스가 많았거든. 그래도 출연하고 영숙님에게도 뭔가 다른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근데 점을 봤는데 나가래요. 영숙님도 욕만 먹었나? 그때 영숙님 뭔가 열애설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아닌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었나? 그래서 점을 봤는데 나가래.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래. 좋은 일이 벌써 생겼네요. 정숙 언니도 보고 영자 씨도 만나고 뭐 재밌게 같이 사람들이랑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좋은 기억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지. 그 좋은 일이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결혼 이런 걸로 생각하고 지금 왔어. 지금 점을 봤는데 22기에 광수 영자 결혼하는 거 보고 점을 봤는데 좋은 일 생길 거래. 그러면 나도 결혼? 지금 벌써 이렇게 기대가 이렇게 커져 있으니, 이게 저렇게 기대가 크면 이제 실망하는 게 사람 마음인 건데, 기대가 큰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 그 기대를 너무 높게 잡으면 실망이 또 크다. 실망하면 또 상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상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보인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깔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거 제 옆에 있죠?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게 이제 어떤 기술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네,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책의 뒤쪽 파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서틀 프리딕션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냥 기술명도 있어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깔끔한 사람 생각하면 안 나온 기술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무튼 혹시라도 어느 심리학자 사기꾼의 대화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빨리 지금 구매하시고요. 네. 그렇게 이번에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남자 만나야 하는데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연하가 보인대. 지금 점쟁이 말을 듣고 지금 사계에 출연을 결심해가지고 와가지고 저걸 기대하고 와있다 진짜. 저걸 그래서 밝구나 지금 영숙님. 점쟁이 말 듣고 지금 밝어. 그래서 지금 이미 마음은 결혼했어. 지금 키 크고 멀끔한 연하랑. 그러면 영숙님은 벌써 여기 와서 사람들 자기소개 듣고 연하만 바라볼 거야. 저 사람인가 보다. 운명적 사고를 만들어버렸어. 운명적 사고를 만든 상태로 나와버려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마음이 돌아서요. 바로 실망하고. 이제 걱정이네요. 잘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배는 분명히 수요가 있고 멋있는 스타일인데 지금 시병숙님이 말하는 그런 멀끔한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니야. 작은 연하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흑김하고 황정도?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깔끔한 사람이니까 배일 수도 있겠다. 배도 얼굴이 깔끔하니까. 날씬하다는 건 없었네. 그래서 어쨌건 연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숙님은 연하를 안 만나봤군요. 어떻게 연하를 만나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그래서 진짜 거기 있어요? 물어보니까 일단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저런 중요한 사안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네. 점을 통해서 마음이 또 명확해지기도 하고 저런 거를 뭐 정숙님이랑은 할 수 있겠지만 남자분들이랑 데이트할 때 저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연하의 키 큰 사람으로 지금 후보는 지금 흑김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신 분이 이제 얼굴 보고 바로 아는군요. 십영자님. 십영자님 예전에 사계 나왔을 때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10기 때 풋풋한 모습이군요. 이렇게 밝은 모습, 발랄한 모습 이런 것들 보이면서 그리고 영철님도 아이가 없고 여기도 아이가 없고 이러면서 영철님과 마음이 통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숙님이 비집고 들어왔죠. 근데 현숙님이 비집고 들어왔다기보다는 현숙님도 처음부터 영철님을 마음에 들어 했었고 현숙님하고 영철님 오래 사귀신 것 같은데 한 2년 사귀셨죠?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그 채팅창을 통해서 들었어요. 연인들이 2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죠. 그렇게 이때 영철이 확실하게 나는 계속 영자다라고 했는데 그때 현숙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어. 그 당시에 현숙님의 행보나 이런 표현 그런 것들은 되게 교부제로 쓰여도 될 법한 부분들이 많았어.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서로가 변해갔겠지. 연인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현숙님의 어떤 화법 그리고 사회적 스킬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현숙에게 결국은 밀리고 영자님은 그럴 거면 헤어져. 이게 너무 빨랐어. 그리고 영철님의 그런 그 애매모호한 소통 방식을 영자님은 이제 견디지 못했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장 잡을 줘. 라는 식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됐어 꺼져. 그때 이제 광수 씨가 두 사람이서 데이트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급조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두 분이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급작스럽긴 했지. 그 막판에 2, 3일 정도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좀 의외였어. 그리고 여기서 그 후에 낯설 사계에서도 연하남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영자님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외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낯설 사계로 그냥 일상을 다루는 낯설 사계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그 외모를 굉장히 많이 바꾸셨네라는 생각이 그때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그런 부분에서 눈썰미가 없는 사람에게도 보였으면 좀 많이 바꾼 거니까. 그래서 영자님도 좀 그런 걸로 마음고생이 좀 있었겠구나. 남자친구를 공주라고 부르고 공주는 꼬실 때 얘는 내가 꼬실 수 있겠다. 뭔가 그렇게 저거를 보고 오래갈 연애라고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좋게 말하면 재밌는 연애, 나쁘게 말하면 가벼운 연애를 한 게 아닌가? 라고 그냥 유추가 되지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연애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자님은 다시 돌아왔고요. 그전에는 받는 사랑을 원했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그래. 지금 이제 영자님도 연애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영자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마 영숙님도 좀 훨씬 밝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시골이라 이제 추울 줄 알고 옷만 한가득 해왔군요. 섹시한 걸로. 정숙님의 나이에 어떤 섹시한 것만으로 어필을 한다. 어떻게 보면 정숙님은 지금 결혼을 목표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정숙님은 결혼을 해도 되지만 연인을 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섹시한 걸로 어필하는 본인의 전략이 뭐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꼬락선이가 괜찮은 남자가 있어야 옷을 갈아입고 보여주지. 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털털하고 쿨한 사람을 로서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선을 넘을랑 말랑 하죠. 저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출연자가 저런 말을 했다. 꼬락선이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옷을 갈아입고 보여주지 라고 했다면 굉장히 욕을 먹었을 수도 있죠. 정숙님의 말 멘트들이 다 그렇긴 해. 어떻게 보면 정숙 시청자들에게도 자기 브랜딩을 잘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정숙님은 섹시하고 리더십이 있을 뿐 아니라 돈도 있으시니 이런 쪽으로 불안정한 남자에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불안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겠네요. 결핍이 있고 불안정한. 근데 그 아까도 한 70%? 7, 80%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불안정은 별로 없고 그 다른 불안정이 많아요. 보통 뭐가 있냐면 인정욕구지. 인정욕구.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더 세죠. 그러니까 상대가 막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보다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뒤에서 앞에서 박수 쳐주는 대단하다고 외쳐주는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는 남자들이 좀 더 많죠.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도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한 7, 80%의 남자들이 원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좀 더 시장이 넓어지긴 하지. 음식만 계속하고 저번처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영숙님이 밤 내가 할게. 오. 그렇게 이제 영자님이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10기 특집이냐. 영자님하고도 이제 다 엄청 친하죠. 벌써 2년 전에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이면 반갑지. 그래서 영숙을 보면서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너나 나나 잘 만나더니만 전부 다 끝나버렸나 이게 약간 정숙님이 잘하는 화법인데, 그러니까 상대한테 그냥 너만 끝났냐라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잘 만나더니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어필하고 이제 우리가 같은 처지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숙님이 세게 말하고 선을 넘을 때가 있어도 덜 밉게 느껴지긴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언니야. 아까 성형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숙님은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으로 포지셔닝 하고 싶죠. 그래서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어때? 라고. 그렇게 쉽게 세 분이 나왔어요. 제 바람은 여기서 멈추기를 바랬죠. 여기서 세 분 나오고 끝. 이랬길 바랬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영자가 왔는데도 또 성형 얘기. 얼굴 성형 얘기. 정숙님의 어떤 그 이성관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1차원적이라고 할까? 이뻐야 된다. 섹시하면 남자는 넘어온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소설인데 진정으로 사랑받았고 마음 깊이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남자는 섹시한 거 그리고 이쁜 거 그거면 된다. 그거면 다 넘어온다. 그렇다면 정숙님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실은 이제 정숙님 나이대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붙죠. 그리고 외모가 조금 예전보다 덜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뭐 상대와 대화도 되고 마음 편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내가 어린 사람이랑 경쟁할 때 질 수는 있겠지. 근데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섹시함과 이쁨만에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약간 오히려 그 정숙님이 어떤 그런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다 부질없고 환상이고 그냥 남자들은 그냥 이쁘면 끝이야. 섹시하면 다 넘어와. 그냥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게 아닌가. 아쉽긴 해요. 그렇진 않은데. 정숙님의 어떤 그 여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없나?
어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포기하고 남자들은 다 그래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서 스스로 도망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리감도 정숙 언니 얼굴 더 좋아졌어요. 아, 정숙님이 나 이제 이번에 내숭 좀 떨려고. 저것도 그냥 하는 소리지. 내숭을 떨어서는 아니면 자기가 저런 텐션을 높여서 보통 사람이 보게 오버스러운 모습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무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숙님이 표현하는 그런 내숭은 할 수는 없겠죠. 좀 물질적인 걸로 더 딱 왔던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서 정숙님이 이번에 내숭 좀 떤다고 하시는데 될까요? 뭐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술을 조금만 먹을 예정. 그건 필요할 것 같아. 저번에도 이제 술 먹으면서 본인의 그 방어 기제가 나왔어. 언니로서의 역할. 남자를 적으로 자꾸 보려는 시도. 남녀를 편을 갈라서 생각하는 거야. 남자는 어떤 이런 성적인 것으로 유혹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 그러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을 원하지만 선을 그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정숙님은 나의 이거 그냥 텐션이라고 표현할게요. 정확히는 텐션은 아니야. 정숙님의 높은 텐션과 일반인의 평범한 텐션을 정숙님은 내가 솔직하고 내가 좋은 거고 쟤네들은 내숭이야 라고 선을 그어놨지. 자기의 방어 기제,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포지셔닝 하고 싶은 나의 여림 그리고 나의 상처를 감추고 그리고 남자에 대한 두려움, 남자에 대한 실은 편견을 실은 저렇게 브랜딩으로 더 센 척 그리고 그 동성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언니의 포지셔닝으로 본인은 그래서 내숭 떨지 못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고 조심하고 이런 게 안 돼. 그걸 하면 정숙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는 무기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본인 내면의 취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 저게 이제 그냥 정숙님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거랑 비유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솔직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어필하는 거지. 근데 재밌어요. 정숙님의 드립이나 이런 거는 재밌지. 유쾌한 사람이고.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이성적으로는 더 갈리고 더 좁고 시장이. 지금 정숙님하고 연애하고 계신다던데 행복한 연애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걸이 하고 왔었지. 정숙님이 젊었을 때는 그게 먹혔을 거예요. 젊어서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 더 아름다운 외모셨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스럽고 그런 모습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만나면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또 떠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도 있지만 나는 또 쿨한 사람으로 계속 포지셔닝을 하고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남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조금씩 올라오지만 그래도 뭐 아들도 키우시고 이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남자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좀 억세질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게 젊은 미녀 정숙님에게는 필요한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나는 남자들보다 더 대단해. 나는 남자들보다 더 쿨해. 내가 더 그런 농담 더 잘해. 그러면서 더 센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게 정숙님의 젊은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솔로가 등장합니다. 저의 기대와 바람은 세 분만의 리그가 되길 바랬는데 네 번째 16영자님. 16영자님도 아이가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나이도 어린 편이고 아닌가? 어쨌든 나이도 어리시고 그리고 16기 때는 좀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센스가 없거나 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대화나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자님도 지금 이번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나는 22기의 순자님하고 조금 겹쳐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22기의 순자님하고 16 영자님하고 물론 외모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달라. 그런데 또 괜히 그 22기의 순자님처럼 좀 그런 뭔가 희망을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봐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잘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번에 22 영숙님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10기 3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작진이 그래도 10기 분들을 배려할 거면 그렇게 3명으로 끝내줬어야 돼. 그리고 3명과 그래도 될 법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3박 4일 시간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또 정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가능성을 높여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그 12영철님 나왔던, 레슬러 영철님 나왔던 모쏠 기수가 모쏠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될 법한 로맨스들이 존재했거든요. 두 커플 정도가 나올 뻔했었어. 실제로는 커플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10기 분들을 위해서는 좀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제 16영자님 등장하니까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16기에도 영자님이 계속 옥수님한테 열등감을 좀 느꼈었죠. 이제 영자님이 느끼기에 옥수님은 아이도 없고 그리고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였지. 아무튼 뭐 그렇게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그러니까 계속 옥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열등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22영숙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16영자님이 또 22영숙님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런 태도를 보일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자님이 어디까지 이제 좀 치유 혹은 성장? 그것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22영숙님한테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 지금으로서는. 근데 16기 때와 영자님이 똑같다라고 하면 22영숙님에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 근데 달라졌기를 기대요. 달라졌기를. 16기에 출연하면서 영자님도 많은 생각이 있겠죠. 나이는 90년생. 그러면 영숙님이 더 나이가 많구나. 22영숙님이 2살이 더 많네. 그치, 영숙이 90이죠. 뒷자리가 0이어서 기억나. 16용자님이 막내구나. 그래서 삼성의 환경안전보건팀. 그러면 그때 딸아이가 4살이었나 그랬죠. 지금 6살 됐겠네. 제가 굉장히 몹시 동안입니다. 그 당시에 계속 영표를 받았었는데 영자님이 표정이 어두웠었어. 그래서 영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죠. 이때 영자님이 또 팬더 상철과 데이트를 했었죠. 여기서도 결국 영자님은 최종 선택은 포기했었고요.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평소랑 똑같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왜 받았지? 사람들이 욕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아니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서 왜 또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건 너무 좋아. 나온 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만 저번 주 주말에도 욕먹고, 지금 가끔씩 DM으로 16기 지금 봤다고 욕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욕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근데 어쩌면 뭐 진짜 만날 기회가 없나? 이 일집 이러니까. 영자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또 6살이면 또 손이 또 많이 가거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도 응원해주는 분이 많을 거고. 억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잘 지내고 있고, 방송에서는 너무 잘 봤다고 말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성적이지 않은데 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서 놀랐다는 반응이 있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내성적이지 않아? 16기 때는 내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너무 옥수님을 신경 썼어. 약간 옥순무새였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 싶네요.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희망. 영표 받은 게 마음이 너무 크게 나왔다. 근데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이렇게 등장하면서 누구였더라? 박씨가 16영자님을 마음에 좀 두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뭐 첫인상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한 표라도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또 왔다. 뭐 한 표만 봐도 왜 관계가 잘 돼서 나가야지. 딸한테는 출장 간다고. 딸이 놀린대. 엄마의 연애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딸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훨씬 더 보통 모녀보다 훨씬 더 애틋하겠죠. 서로 의지하면서 있으니까. 그래서 입술 이쁘다고 뭐 서로 외모 칭찬하고 있고요. 그렇게 16 영자님 등장하면서 이제 나이 차이 얘기를 하는군요. 나이 차이가 이미 어쩔 수 없다. 16 영자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몇 살 차이야? 지금 14살 차이구나. 정숙님하고 지금 영자님하고. 그러니까 출연자들 사이에 나이 차이를 지금 14살로 넣어버리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기술을 뛰어넘은 그런 만남이 됐고요. 16기의 영자. 영자님을 또 이렇게 가운데 앉혀줬네요. 환영하는 의미겠죠? 나보다 나이가 언니든지 좀 비슷한 사람을 넣어야지. 결국엔 사람으로 어필되는 곳이다. 데프콘이 또 멋있는 말을 했군요. 그렇게 이제 92년생이라고 하니까 정수님이 어머 환장하겠다라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나이 얘기를
그러면서 솔로남들 캐리어 끌어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영자님 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뭔가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주는 사랑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의 일환이겠지. 노력하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뭐 끌어준다고 한들 캐리어를 맡기겠어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번째 솔로가 22 영숙님. 진짜 얼마 전에 왔던 분인데 또 금방 왔죠. 아니 무슨 돌싱 세계관에서 페이커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앞으로 뒤태님이죠. 그래도 어쨌건 정숙님의 전략이 지금 많이 재수정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물이 진짜 엄청 이쁘다고 지금 여기에서도 22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가 22 때도 영숙님에 대해서 되게 양면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어떤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장점을 부각시켜서 분석한 편집본이 있고 영숙님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편집한 그 내용이 나왔던 편집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영상마다 댓글이 그 하나만 보는 거겠지. 이분 영숙님에게 빠지셨네 이런 걸 보면 답답해. 아 영숙님이 근데 이게 처세가 좋다기보다는 애초에 동성들 간에는 굉장히 좀 무해하지. 그래서 아마 정숙님에게 어떤 견제나 미움을 받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영숙님에게 몰리거나 이제 그러면 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사기캐라는 것도 광수에게 그 일종 뭐 정확히 차인 건 아니지만 광수에게 차이고 거기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기를 어필하라는 마음 때문에 술 기운이랑 섞이면서 나온 건데 딱 저것만 딱 편집해놓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지. 나는 너무 유전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 이제 정숙님한테 한번 해서 한번 혼나야지. 근데 영숙님이 또 정숙님 앞에서 저런 말 안 할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눈치는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 영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AS 해준다는 소식에 신나게 달려왔고 조금 빨리 온 감이 있는데 통영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고 다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숙님 또 바로 서열 정리 들어가죠. 아 진짜 뵙고 싶었어요 정숙 언니. 영숙님이 또 이런 처세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정숙님 기분은 좋지만 또 남자들이 날 보고 싶어야 하는데라고. 아까 영자님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래서 약 한 번 드세요라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드립들을 영숙님은 좀 잘해요. 그러면서 술 잘 먹냐? 라는 거에 술 잘 먹는다 하면은 벌써 정숙님이 좋아해. 벌써. 지금 정숙님이 보기에 얘는 좀 철없고 손해보는 말도 좀 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정숙님의 아기 천사 버전? 너무 좋은 표현인데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쵸 맥주도 빨대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정숙님이 이렇게 또 겸손한 것도 또 잘하고 솔직히 나 빼고 4명이서 있으면 누가 돌싱인지 알겠노 이러면서 자기를 더 겸손하게 돌싱으로 전혀 안 보인다 이런 거 바로 쳐줘야 돼. 언니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반대로 남자분들 들어올 때 캐리어를 그래서 영숙님은 또 좋다고 하고 마중 나갈 순서는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이제 캐리어를 끌어주는 건 좀 오바니까 이제 양산 씌워주기로 그러면서 뭐 속옷이랑 사타구니에 땀이 질질 난다라고 여기서 나온 드립이야. 아까 내가 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 정숙님도 이제 어쨌건 나이대가 이제 맞아야 서로 뭐 연애도 하고 이제 그 미래 좀 장기적인 연애도 하고 이제 그러지. 장기적인 연애가 뭐 두 사람의 어떤 결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정숙님이 뭐 어린애 뒷바라지하고 뭐 그럴 마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정숙님은 어필이 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자기의 여림도 이해받고 상처도 좀 알아봐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면서 어필은 가볍게 그리고 이 누나 돈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니까 정숙님이 원하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정숙님이 저런 부분을 운이 따라야겠죠 결국은. 그렇게 5명이 모두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남자 출연자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얼굴의 등장인데 뭔가 이렇게 좋게 말하면 무게감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어색하다? 그런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서툴러 보여. 이 사람이 그냥 1호 같은 느낌처럼 보이는데 남자 1호보다 좀 더 서툰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가 너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흑김이죠. 흑김은 어색하고 그 약간 인간관계 서투는 거.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오히려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영숙님이 먼저 마중을 나가고요. 애가 둘이라고 그랬나? 예고에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강해가지고 모시러 왔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양산을 듭니다. 자, 그래서 흑김 등장이요. 자, 흑돌 등장했고요. 아, 키 큰 분 나왔네요. 영숙님의 바램대로. 영숙님의 바램대로 이제 흑김이 등장했고요. 큰. 아, 최근에 등에 큰 문신이 있을 것 같은데 문신 싫다고 하니 의외라는 말. 그렇지. 왠지 다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흑김은 영숙님과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여성 출연자들 흑김 등장에 좀 술렁술렁하죠. 반응이 너무 시크해. 그래서 뭐 강철 부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시크한 것 그래 좋아요. 일단 데이트하면서 거기서 표현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왠지 서툰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묵직한 존재감 컨셉으로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 같대. 공무원 예술가. 그래서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깔끔한 연하남이 있다고 했어. 있다고 한 거지 그 사람이랑 뭐 잘 된다고 한 건 아니네. 저거는 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 저런 얘기가 이제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같이 느껴질 순 있지. 근데 연하인지 모른다고? 직업은 이제 무에타이 프로 선수. 이게 애인이 격투기를 한다. 돈이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을 그러니까 뭐랄까 잘 나가는 격투가 배우자로 괜찮다, 무리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무거워. 그러니까 그냥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어쨌건 시합을 할 때 맞으니까 그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1년 전적은 12전 9승 3패인데 저 3패도 3패 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 프라이드가 있겠지. 근데 저게 이혼 준비로 인해서 저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이혼과 겹치면서 그때 이제 2패가 좀 컸었고 그러게요. 지금 뭐 아이들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숙님 심심하면 이쪽으로 오실래요? 저런 전략이 어쨌건 뭐 좋은 시장을 만나기를 이번에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미소로 일관하는데 이제 긴장한 상태니까 오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괜히 이제 입 열고 오버하면은 점수를 깎이니까 이게 이분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기계 인간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봐야죠. 긴장했고 그냥 스스로 좀 말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봐야지.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컨셉인지는 몇 마디 말을 걸어보면 좀 알 텐데 그렇게 두 번째 분은 백김, 김부터 등장했구나. 아버지와 딸이라니, 본인들이 지금 나이를 이렇게 다 베리에이션을 넓혀가지고 지금 해놓고 아버지와 딸이라니.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을 한 기수로 몰아놓고 그러면 어쩌면 백김님은 지금 정숙님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뭐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매칭을 생각하고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 지금 백김님은 뭐 22 영숙님 바라보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목 빠지게 기다렸다. 등짝 뜨거울 동안. 그래서 긴장된다. 어쩌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통성명을 하네요. 낯솔 잘 보냐. 근데 저는 백김을 보면서 그 눈빛이 되게 닮은 분이 있는데 내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인상은 너무 다른데 눈빛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눈빛이 근데 여기서 이제 백김은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22 영숙님이 눈에 확 들었고요. 근데 첫인상이 눈에 들어온 거랑 또 자기소개 때 얘기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백김님은 22 영숙님을 물끄러미 보고 있네요. 어쨌건 뭐 첫인상은 뭐 외모 보는 거니까 그 이후로 자기소개 또 보고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 백김님이 40대 후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숙님하고 비슷하거나 정숙님보다 조금 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숙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 그 여자분들이 언니 최대로 날씬해. 더 예뻐졌어. 그럼 뭐하니 남자가 없잖아.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리고 등장하는 뭐 풍경이 좋다. 이러면서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약간 백김님 좀 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철이 없는. 근데 좀 봐야지. 나는 이런 센스가 되게 없는 사람인데 황님의 패션은 상당히 신경 쓴 패션 아니에요? 굉장히 수수해 보이는데 되게 신경 쓴 패션이지.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 분들이 원래 저렇게 패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신경 쓰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친구가 신경을 써준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 뭐 나중에 직업도 밝혀지고 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 그렇게 시병숙님
여기도 황도 키 크고 깔끔한 남자에 속하는 거 아니야? 너무 흑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저 안에 면티도 잘 골라야 된다고요? 그 면티는 그 필요하시면 그릭님한테 부탁하면 흰색 면티 이쁜 거 보내줄 텐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오면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금 영숙님 너무 들떴는데. 저런 들뜬 거 물론 좋죠. 특히 밝은 모습에도 좋은데 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저러다가 이제 짜장면 한번 먹으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낯솔사계식 짜장면이 또 따로 있잖아요. 해변에서 혼자 도시락 까먹기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물론 뭐 영숙님이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뭐 맛있다 하고 먹는 거지. 근데 초롱티 이뻐 진짜. 거기에 나온 사진이 나여서 그렇지 그 색감이나 티슈 자체는 이뻐. 그렇게 이제 우산도 기울여주고, 황님이 매너가 황이 아니군요. 그렇게 어떤 직업일지 이렇게 엄청 더우셨겠다 걱정하는 멘트나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멘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은 좀 보자고요. 진짜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미가 맞다는 또 주변 말에 영숙님 또 마음이 혼자 또 들썩이면 안 돼요. 그 점이 맞는 걸까? 근데 이게 영숙님은 또 벌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막 또 오버하고 있어. 여기서도 이제 황도 인터뷰에서 22 영숙님을 얘기했군요. 22 영숙님. 술 잘 먹고 자신감 넘치는, 이때는 영숙님의 그 마지막 방황, 마지막 회피가 나타나지 않았던 회차였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인터뷰를 굉장히 최근에 했네. 거의 이분이 정확히 직업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인터뷰하고 바로 촬영했겠네요. 이분도. 그럼 이분도 뭐 한계성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제빵학원 원장님,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학원 원장이라고? 진짜로 제빵학원 원장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빵 스타일이라고? 벌피하는 리액션이 재밌었어?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고? 리액션 크고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고? 리액션 크고 재밌는 사람이면 십정숙님도 두자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사실 그 전 부인도 결혼하자 해서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이거 자랑은 아닌데. 그런 결단력과 행동력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전 프로젝트도 3개월 만에 완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돼도 결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결혼을 3개월 만에 했다고 해서 결단력과 행동력? 그래요. 아무튼 일단 지켜봅시다. 좀 성급함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자기 본인의 결혼 예시는 좀 그렇게. 지금 뭐 처음에 흑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분은 일단 22 영숙님, 그래서 자동차 딜러 같다라고 오토갤러리라는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 캐리어 안 끄네. 어떻게 보면 의외로 되게 꼼꼼한 성격일 수도 있겠다.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일 수도 있겠어. 일단 좀 두고 봐야겠지. 근데 저거는 힘이 남아도는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6 영자님이 자기 바퀴 닳는 거, 저런 거친 길을 굳이 바퀴를 안 닿게 하려고 그런 깔끔한 성격일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너굴님도 지금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바퀴가 갈려서 그러잖아요. 아니면 바퀴에 뭐가 묻거나.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나 같은 사람은 바퀴는 갈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바퀴 없이 끌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돌도 튀어서 캐리어에 찍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꼼꼼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이 남아도나 봐요. 정숙님은 지금 긴장되고 설레니까 자꾸 한마디씩 덧붙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손바꿔 들었대. 농담 한마디 던지고요. 흰색 옷 입은 22기. 여기도 뭐 얼굴이 낯이 익는다는 거지. 아직 뭐 끌린다 이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눈길이 계속 가다 보면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뭐 끌리는 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지. 방송에서 임팩트가 컸던 22 영숙님. 그 마지막에 박은 16 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반응하기 어려운 멘트들을 또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언니 더 커졌지? 성장기야? 부담스럽다고?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처음 보는 동생들도 있는데 영숙님도 꼭 이 얘기를 해야 돼? 아까 정숙님이 그 살 빠진 거, 정숙님이 아니야. 살 빠진 것도 있지만 너 성형이 잘 됐어. 거기서 지금 그거 복수하는 거야 지금? 지금 살짝 복수의 냄새가 좀 있는데, 처음 보는 동생들 앞에서 복수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줄였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뭐 집안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알파벳들이 보통 이렇게까지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하시니까 뭐 저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욕탕 가면 다 시선 집중이고요. 영숙님의 본의 아닌 공격에 정숙님이 그래도 잘 방어했네요. 집안 내력까지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 공부가 되다니요. 그렇게 마지막 남자, 시냇물은 졸졸졸. 이거는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살짝 수줍 웃고 다소곳한 미스터 박의 등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상당히 재밌는, 일단 자녀가 있다. 시네모는 졸졸졸 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문직으로 예상하기 쉬운데 아닐 수도 있다. 말빨이 좋고 텐션이 좋다. 레크레이션 강사같이. 굳이 전문직으로 치면 의사나 회계사보다 변호사에 가깝다.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응대는 서비스직이나 영업직 같다. 만일 의사였다면 외모키 성격 모두 22 의사들보다 우위다. 사계로 퉁칠 인재 아니니 그래서 의사는 아니다라는 생각. 백김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돈 번 떼부자일 것 같다고? 백김? 그래? 부자가 아니면 출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아까도 막 직업 스포 있더만 백김은 뭐예요? 지금 박님은 아까 보니까 수학 강사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학 강사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 10시 반에 왔거든요. 괜히 찌르고 불평을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중에도 여린 정숙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이렇게 깔끔한 인상을 가진 5번째 인자. 남자라고 나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막상 본방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깔끔한 인상이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등장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근데 마지막에 박씨 같은 경우에는 영자님을 16 영자님을 첫인상이 차분해 보였다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요. 16 영자님은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떨지 봐야겠죠. 느낌이 좋다. 그래서 그분 16 영자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입소가 끝이 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소개들 서로 하면서 뭐 물어보냐는 말에 뭐 살살 물어요. 세게 물지 말고 물어도 돼요라는 말에 저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상대에게 어떤 저런 부분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깊은 관계로 아니면 장기적인 관계로 가는 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물려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그 아재 개그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군요. 그리고 미스터 황, 그리고 김에 대해서도 흑김 백김으로 뭐 이름 지어진 거야. 여기서 흑김이 순자님을 유일하게 낯이 익다고 16기만 보셨나 보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사계는 편집이 문제고 편집이 워낙 이렇게 느리니까 근데 감안하고 봐야지. 16 영자, 22 영숙 이 두 분이 이 경쟁력이 또 세다 보니까 이 안에 꼬라지가 괜찮다. 이 쓰는 어휘는 약간 22 영숙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자기를 조금 그거를 간지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는다고 미리 상처받지 말고 그런 노력도 좀 정숙님이 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런 면에서는 22 영숙은 그런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네. 본인이 젊어서는 물론 지금도 젊으시지만 저런 용어들을 쓰고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세련된 어휘를 구사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순간순간 좀 구멍이 날 때가 있지만 꼬라지는 22 영숙님도 했었잖아. 워딩이었나? 워딩을 풀어서 할 때 그랬나? 그래서 다들 성격 좋은 것 같다라는 말에 이제 그거 모른다 지켜봐야 알지. 그렇죠. 걸걸함이 생존 방식이기도 하죠. 맞아. 그치. 잡은 물고기 밥 안 줘야. 저것도 지금 정숙님은 당한 게 있잖아 지금. 뭔가 진정으로 어떤 위해주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요. 결혼 생활은 몇 년 했다. 그리고 아이 둘 있다. 정확히 말을 했구나. 더 아이를 가질 생각 있냐. 수술하지 않았냐. 다음 주에도 데이트를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다음 주에 정숙님의 드립이 아주 세신데요. 아무래도 또 10기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추억 같아. 약간 그 정숙님의 어떤 남성관이 조금 왜곡돼 있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